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루아침에 치매에 걸리거나 사고로 한순간에 거동이 불편해져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을 가장 걱정하게 될까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생활하는 데 있어 불행이 시작되지만 그보다 더 큰 불행은 자식에게 짐이 될까 하는 걱정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끝없이 주고 싶은 욕심이 있겠지만 이것이 불가능해지고 오히려 자식들 고생시키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전 어느 기사에서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노인분의 사연이 전해져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짐이 되는 걸 원하지 않지만 자식들도 이제는 부모님을 모시려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 모시는 게 자식의 도리라 당연시 생각이 되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노후는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건사회연의 조사에 따르면 부모 봉양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15년 전에는 53%였지만 작년에는 21%로 크게 줄었습니다. 현재는 이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노후의 가장 큰 불행을 막기 위해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건강, 경제 등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각자도생의 시대에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것이라고 하면 내가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젊었을 때 일만 하느라 해보지 못했던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 시간은 많아지는데 할 일이 없어지면 자식들 뭐하나, 며느리 뭐하고 있나 하고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관심을 넘어 자식들한테 의지하게 되고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자식은 없다고 생각하고 내 남은 노후, 하루하루를 어떻게 재밌게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 일 없이 지내는 삶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할 일이 없게 되면 생각이 많아지고 이 생각은 대개 부정적인 생각들, 과거에 대한 후회, 혹은 자식들에게 기대고자 하는 심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아래쪽으로 향하는 내리막길이 아니라 바깥으로 뻗어가는 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 다 살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도 다 컸겠다. 부모로서의 도리는 다 하신 것이니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시기입니다. 새로운 것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을 하거나 돈이 많이 드는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바깥 구경하며 이전에 못 가본 곳들 많이 놀러 다니시고 바깥에 핀 꽃들 구경도 하면서 새로운 자극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하며 새로운 자극을 받는 것은 노후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자극들은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켜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은퇴 후에 혹은 자녀들 출가 후 혼자 살 때는 특히나 이런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억력을 개선시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새로운 자극을 받고 새로이 무언가를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자존감을 향상시켜 줍니다. 또한 이렇게 새로운 것을 찾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과 얘기를 나누며 기존에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던 지인들과는 달리 기분 좋은 대화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아하는 장소를 한 군데씩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내 동네 혹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장소들 중에 새로운 곳들을 많이 가보고 그곳들 중에 가면 기분이 좋아지는 장소들을 하나씩 정해 그곳을 나만의 힐링 장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장소들을 지도에 표시해두고 마음이 울적하거나 심심할 때 그곳들 중 한 군데를 골라 가보는 것입니다. 그곳은 공원이 될 수도 있고 식물 가게가 될 수도 있고 도서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목욕탕이나 산책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딱 정해진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장소든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해주는 장소들을 고르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말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경제 공부가 되면 너무 좋지만 이런 공부는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젊었을 때 주변 사람들 눈치 보느라 혹은 일하느라 바빠서 해보지 못한 것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종이와 펜을 준비해 내가 이제껏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적어보세요.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취미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종이에 적은 것들 중에 제일 쉬워 보이는 것 하나를 정해 오늘 바로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인내력이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 인내력이 좋지 못해 금방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모든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식물을 예로 들면 편할 것 같습니다. 식물들은 대개 아주 천천히 자랍니다. 여러분들도 분명 초반에는 진전이 없어 보여 금방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식물이 자라나는 속도처럼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만약 매일 그 취미를 하게 된다면 그 하루하루가 쌓여 여러분은 어느 순간 자라난 식물과 같이 어느새 멋지게 악기를 다루는 연주자가 되어 있을 것이고 또한 글을 잘 쓰는 작가가 되어 있을 것이며 수영을 아주 잘하는 시니어 수영 선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요새 유튜브에서 공짜로 볼 수 있는 강의들도 정말 많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이 취미라면 정원을 잘 가꾸는 유튜브 선생님을 찾아 하나씩 따라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만약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유튜브에 내 또래의 사람들은 어떤 취미를 하며 보내는지 관찰하면서 내가 그중 해보고 싶은 것을 골라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도서관에 가서 아무 책이나 읽어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고 내 자유의 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진정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을 귀하게 다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호기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꿈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들. 그것을 시작하고 1년 뒤에나 2년 뒤에 나는 어떻게 변해 있을지 너무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활력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노후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그 밖에서 연대를 찾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자식에게 상처를 받는 이유는 자식이 크면 자식이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에게 의지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부모가 자식에게 저자세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식들이 보기에도 멋져 보이고 오히려 자식들 스스로가 찾는 부모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식을 향한 그리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너무 겉으로 티내지 마시고 쿨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자식들이 크면 부모로서의 도리는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잘 사는지 가끔 안부 정도만 묻고 나머지는 내 인생을 살거나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아가 굳이 대화를 나누지 않더라도 그곳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좋습니다. 나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가까운 장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2023년 4월달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943만 명, 총인구 5,140만 명의 18.3%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후년인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가 넘으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모든 노인분들이 고독을 잘 즐기고 혼자도 잘 살아간다면 더욱 좋겠지만 사실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아직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뉴스에서 아직도 노인 고독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책으로 주거 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토론과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언제 안정화가 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런 공동체를 느끼는 곳을 찾아가면 됩니다.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도 나한테 맞는 곳이 있고 맞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거기 있는 노인들이 자식 자랑하기 바쁘고 뒷담화만 하는 곳이라면 그런 곳은 안 가면 됩니다. 내가 조용한 곳을 좋아한다면 노인들이 가만히 앉아 쉬고 있는 장소에 가서 같이 앉아서 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 선배들은 자식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자식들 결혼해서 나가 살면 너무 기대거나 의존하지 마세요. 자식은 하나의 울타리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식들 집에 한 번씩 오면 손님을 보는 듯합니다. 젊은 시절에 노후 준비 철저히 해야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돈이 없어 살기 곤란하면 비참해집니다. 아마 자식들도 무시할 것입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자식에게 다 주지 말고 어느 정도 남겨두세요. 나중에 앉아서 주고 서서 받게 됩니다. 갖은 서름 다 당하게 되니 자식은 남이나 마찬가지다 생각하고 너무 의존은 하지 마세요. 이 말을 듣고 이해가 안 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일리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주위에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과의 연대보다 나와 비슷한 또래들에게서 연대감을 느껴보세요.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세 번째 방법은 자식에게 위로받으려고도 기대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 자식이 다 크면 남이다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무슨 일 있으면 자식만 찾게 되고 그런 행동에서 자식들은 피로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는 오히려 나는 자식들 없어도 잘 산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자식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소한 문제에 한해서는 내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래야 자식들이 찾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80세가 훌쩍 넘으신 노인분들이 노후 준비를 안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내 노후는 자식이 책임을 져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식들이 직접 모시지 않고 요양원을 보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식들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냥 시대가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한테 정성을 다했던 것은 부모의 도리를 다했던 것뿐이니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신 스스로 즐거움을 찾아 건강한 노후를 보내자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식들 원망해봐야 나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 자식이 못되게 바라는 부모님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식 낳고 키운 환경과 여건은 다 다를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키웠는데 하면서 유난히 자식들한테 기대하고 바라는 부모님들이 아직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식들은 그냥 남이다 생각하고 사셔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성인이 돼서 부모한테 부담 안 주는 자식은 그 자체로 효자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이라 정을 뗄 수는 없지만 서로 부담 가지 않게 처신하며 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재산 많은 부모님들 훗날 자식들 간의 원수가 되기도 한다니 재산이 많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강할 때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면서 남은 여생을 즐기세요. 옛날 부모 묘 옆에서 몇 년 동안 지켜주던 자식들의 이야기는 지금은 전설 속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기대한 만큼 마음의 상처만 남게 되니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자식에게 어떠한 기대도 위로도 바라지 말고 오히려 자식을 이해해 주기까지 한다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데 굳이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자식들의 행동이 바뀌길 바라는 것보다 그냥 내 삶에 집중하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자식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마지막 네 번째는 건강을 매일 신경 쓰는 것입니다. 건강 챙기라는 말은 아마 귀에 피가 나도록 들으셨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합니다. 특히나 자기 스스로 노인이라 생각드는 순간부터는 무조건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열심히 움직이고 걷고 이러면서 자기의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노년은 괴로워집니다. 집에서도 멍하니 있지 말고 몸을 항상 움직여주고 걸을 때도 자세를 똑바로 걷는 게 중요합니다. 아직 건강한 분들은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인생 선배들은 내가 운동할 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열심히 운동하시면 건강과 행복은 자연히 따라올 것입니다. 노인들 60% 이상이 지병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병을 안게 되어 말년을 고통스럽게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몸에 병이 없고 공원 가서 휴식 취할 수 있는 다리와 몸만 건강하다면 충분히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주위에 보면 걷지 못하는 노인들, 고혈압, 당뇨, 암 등 온갖 약이 안 듣는 병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척추 문제로 철심받고 하루 종일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노인분들, 파킨슨병, 무릎 관절염으로 걷는 것 자체가 고통인 분들도 많고요. 치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걸 경험하신 분들은 건강만 하다면 한 달에 30만 원이라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경험해 본 자들만 안다고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프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은 항상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더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10분에서 30분 정도의 운동은 필수이고 이 밖에 먹는 것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필요한 음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먹는 것에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이 어디가 안 좋은 상황이라면 그곳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은 피해야 합니다. 대개 우리가 좋아하고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 특히 튀김 요리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것을 아예 안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안 좋은 음식을 매일 먹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도 삶의 낙이니까요. 이 밖에 신선한 채소, 양파, 마늘, 청국장, 낫또 등의 음식들도 좋습니다. 고기를 드실 거면 물에 익힌 고기를 드시고 트랜스 지방도 가끔 먹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식습관을 한 번에 바꾸는 것보다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다 보면 어느새 내 밥상에는 건강한 음식들로만 가득 찰 것이고 또 먹다 보면 그런 나물들이 맛있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실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거 10가지 하지 말고 안 좋은 것 한 가지 안 하는 게 훨씬 낫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안 좋은 습관이 있다면 한 가지만 바꿔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요새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맨발로 걷는다면 신발을 신고 걷는 것보다 2배 이상의 운동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흙 위를 걷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주위에서 사회를 3, 4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살이 빠지고 심장과 폐 기능이 향상되며 몸의 유연성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으니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맨발 걷기의 정확한 방법은 이와 관련한 책을 구매해 읽어보시거나 유튜브에 맨발 걷기 검색 후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4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것들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시도해 보는 것. 둘째는 가족 밖에서의 연대를 키우는 것. 셋째는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 마지막 넷째는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훌륭한 노후는 준비한 자에게만 밝은 미래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것들을 신경 써 나간다면 훨씬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후의 인생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짧지 않은 인생을 무의미하고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의미를 찾고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가장 행복한 나 자신을 위해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